분명 건강한 향이 풍기는데? 성공의 향이 풍기는데? 신봤다! 우와! 이야, 신봤다! 진짜 신봤다! 쌀쌀하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풍기는 건강한 향기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1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소백산 자라 인삼향이 솔솔 풍기는 경북 영주 풍기에서 풍기 인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뿌리부터 미래까지 함께 하시죠. 인삼을 하려거든 이곳으로 가라. 경북 영주 풍기에 자리한 여기는 풍기 인삼의 유구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영주 인삼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지난 2013년 지어진 영주 인삼박물관 1층에 도착하면 애니메이션을 통해 풍기 인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도 인삼, 저기도 인삼인 것 같은데 여기 인삼박물관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 인삼박물관은 시간을 이어온 생명의 숨결을 주제로 인삼 종주국인 우리나라 인삼의 역사와 효능을 소개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인삼 관련 유물을 통해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인삼 전문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라고 해서 따분할 거란 생각은 스탑! 직접 중령 옛길도 걸어보고 인삼의 생육 과정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 아니 풍기가 인삼이 유명한 건 알겠는데 왜 유명한 거예요? 풍기인삼은 최적의 자연 환경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절기상 잎과 줄기의 영양분이 뿌리로 축적되는 백로와 한로를 지나서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주로 수확하기 때문에 조직이 충실하고 인삼향도 강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유효사포닌 함량도 높아서 옛날 조정에서는 풍기인삼만 복용했다는 기록이 인삼사에 전합니다. 분기를 빼곤 인삼을 논하지 말라. 대한민국 사상 최초 산삼을 밭에서 기르기 시작한 곳이 바로 풍기다 이 말씀이죠. 풍기 인삼이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 인삼 재배는 1541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산삼공납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던 중 소백산 자락이 산삼이 자라는 최적의 자연 환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삼 종자를 채취하여 금계동 일원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인삼 재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그 이름도 풍기. 통풍이 잘 되는 데다가 유기물이 많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까지 그야말로 인삼 재배에는 최적지. 여기 오니까요, 이 풍기 인삼의 역사부터 즐길 거리, 볼거리가 정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삼박물관 오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풍기 인삼의 역사를 온몸으로 만끽한 나영 리포터. 궁금증 해결 완료되셨나요? 야, 여기 오니까 진짜 인삼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이곳 풍기인삼연구소는 영주시의 지역 특산 작물인 풍기인삼의 재배법과 가공이용법을 연구하여 재배 관련 농업인에게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삼 재배 발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삼만 생각하는 사람들. 풍기 인삼연구소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라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삼은 뿌리만 쓰고 그냥 다 버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잎과 열매에도 인삼의 유효사포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어서 이를 이용하여 인삼의 유효사포닌 함량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잎과 열매를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기 인삼연구소는 친환경 인삼 재배법 개발부터 품질 개선, 찾아가는 인삼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인삼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종일 인삼만 생각한다는 인삼연구소. 우리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삼 어디까지 먹어봤니? 쌉싸름한 맛 자랑하는 인삼의 무한 변신. 인삼 엑스포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이름하여 인삼 요리 클래스. 예, 그 풍기 인삼이 꼭 약재가 아닌 음식 재료로서도 되게 좋은 소재이며 오늘 영주 한우와 같이 어울려서 환상적인 궁중 떡볶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요리 시작. 단짠의 정석 궁중 떡볶이가 풍미 가득 풍기 인삼과 질 좋은 풍기 한우와 만났으니 쓴맛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 입맛에도 딱. 우리 인삼 요리를 하는 목적은 우리 어린애 아이들에게 맛있는 우리 인삼 요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습도 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풍기 인삼의 특징을 알리고 또 인삼이 한우와 하체 이렇게 요리를 하니까 또 먹기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약으로 먹던 인삼을 넘어 일상 곳곳에서 친해지기 위해 인삼 요리 클래스가 열린 건데요. 궁중 떡볶이와 쉐이크로 변신한 풍기 인삼. 맛있겠다. 예, 우리 풍기 인삼은 사실 육질도 단단하고 이 사포닌도 많이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서 또 우리 풍기 인삼이 전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쌉싸래한 맛과 단짠의 조합 풍기 인삼 궁중 떡볶이, 그리고 상큼 발랄한 맛에 활력까지 듬뿍 넣은 인삼 요거트,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삼으로 든든해진 몸과 마음, 한참 바쁘게 움직이는 여기는 바로 2021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준비 현장입니다. 여기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2021년 우리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2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내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풍기읍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은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간 대행사를 선정했고 행사장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 33개 전략의 병렬 6개의 과제를 설정을 하였고 엑스포 추진단과 시청의 전 부서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엑스포 개최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인삼 나라로 떠나는 예쁜 그림 편지들도 속속들이 도착 중.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축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특색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영주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 인삼 주산지 시군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를 하고 대규모 국제 통상 전시와 학술 행사가 병행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풍기 인삼의 우수한 재배 기술과 품질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풍기 인삼 엑스포. 많은 이들의 응원에 부응하는 멋진 축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풍기 인삼은 대표적인 고려 인삼으로서 정말 이제 세계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약용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 음식뿐 아니라 화장품, 다양한 분야의 제품화가 아주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도 우리 엑스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삼하면 풍기, 풍기하면 인삼 아니겠어요? 경북 영주 소백산 자락, 해발 500m짜리한 인삼의 메카 풍기, 박물관부터 연구소, 요리교실, 엑스포까지 인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여기가 어디라고요? 오늘은 풍기 인삼의 역사부터 2021년 영주 풍기 인삼 엑스포를 맞이할 미래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풍기 인삼 하세요. 아, 날씨 좋다. 진짜 가을이네, 가을. 하늘도 파랗고
하늘도 높고 바람도 좋고 진짜 가을입니다. 계절은 이렇게 좋은데 마스크 쓰고 또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좀 살찌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강릉에 있는 미술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아주 예술의 조예가 깊거든요. 저와 함께 가시죠. 이 계절과 어울리는 조용하고 나긋한 공간, 대추무 파인아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 문화생활 좀 하러 왔습니다. 네, 먼저 발을 체크해서 하는 36.2도 정상에 예. 미술관은 뭐 MC 필요한 그런 행사는 안 하시죠? 저희 한번 있으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전화번호 얘기하죠. 네. 예. 그런 것도 하세요, 노기환 리포터를 찾는 문의도 뚝 끊어진 거리두기 시기에 얼마 전 한적한 문화예술 공간이 강릉 성산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미술관 소개 좀 해주세요. 강릉 시민 혹은 뭐 누구나 대중 누구나 현대미술을 쉽고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문화예술 공간이고요. 입장료는 없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트렌디하고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든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추무 파인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추무떼기 여기 옆에 고택이 있는데 그 고택을 예전부터 대추무떼기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고택의 이름을 따서 대추무 파인아트라고 갤러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내외 현대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 작가가 경계 미학으로 전시 중입니다.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있고요.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곳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이제 시금석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작하는 또 그런 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숲도 보이고 고택에 뭐 갤러리가 들어서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향후 뭐 1, 2년 후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미술은 물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도 계획 중이라는데요. 대추무 파인아트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엄청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냥 가까이서 뭐 시간 나실 때 누구나 즐기고 이제 이런 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갤러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햇살 맛집, 건물 자체로도 볼맛이 가득하고 나직한 정원도 눈길을 붙듭니다. 가을 바람이 붑니다. 미술관 가기 참 좋은 날씨죠. 자연을 품은 두 번째 미술관을 만나러 경산동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전과 옹심이를 파는 식당 뒤로 갤러리 소집이 있습니다. 나무의 선과 결이 살아있는 10평 남짓한 소박한 공간엔 강릉 출신 최윤정 작가의 전시가 한창입니다. 지금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작품들은 관동산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는 작업했고요. 제가 태어난 강릉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에서 느낀 어떤 내적인 색깔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담은 작품들이고요. 작가로서 보기에 네. 이 갤러리 소집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공간일까요? 건축이 갖고 있는 심플하면서도 또 마음의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들어와서는 지난 시간에 갖고 있는 또 역사성이나 또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근데 원래는 갤러리 전에 뭐 했던 데인지는 아시죠, 작가님? 네, 소가 살았다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를 키우던 공간, 소의 집이라서 이름 붙여진 소집. 소가 떠난 후 아버지와 딸은 여행과 책을 기반으로 전시회와 클래스를 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곳을 한국적이면서도 모던하게 재해석한 게 참 인상적이네요. 카우하우스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작가님이 이 소집 갤러리에서
소와 관련된 작품들을 좀 이렇게 전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시회를 제가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그마한 창으로 내다보이는 한옥의 툇마루마저 정겨운 소집. 아직은 관광객의 발길이 적은 데다 숲속에서 만날 수 있으니 가을날 이보다 더 좋은 산책길이 있을까요? 이번엔 한 폭의 그림 같은 미술관으로 떠나봅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자연과 잘 어우러진 예스럽고 멋스러운 갤러리 초당입니다. 목조기둥을 타고 천장 대들보에 이르기까지 진한 나무 냄새가 오랜 세월을 짐작케 하는데요. 안에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초당에 처음 동네가 예뻐서 다니면서 보니까 먹거리는 너무 많은데 볼거리가 없어요. 초당하면 이제 두부집도 많고. 네, 커피도 유명하고 그렇죠. 네. 바로 옆에 이제 유명한 커피숍도 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던 중 여기를 저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어요. 언제 생긴 거죠, 이 갤러리가? 갤러리가 2월에 첫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하자마자 2주 전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문 닫았다가 5월 달에 다시. 천장이 참 특이해요. 그렇죠. 예. 저희도 여기가 가정집이었는데 원래 가정집이었어요? 네네, 가정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던 중 천정을 뜯어내니까 지붕이 이렇게 예쁜 지붕이 나와서 그대로 살리고자 했어요. 삶의 향기 가득한 고택을 리모델링한 미술관. 내부에 있노라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데요. 초당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네요. 초당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 이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사진도 좀 찍어 드리고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전시회도 하고요. 네네네. 정말 이제 이웃과 함께 숨쉬는 네. 그런 문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매달리면 안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에는 한가득 엎질러진 가을 햇살이 잠시 쉬어가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상에 지친 요즘 미술관에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언택트 시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대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적한 산책과 사색의 시간이 선물처럼 찾아왔죠. 가을 향기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 적당한 햇살, 아름다운 풍경.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지금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 풍경 속에서 쉬어가기 딱 좋은 경주 산책 명소를 소개합니다. 어느새 더위가 물러가고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잖아요. 안전하게 거리두기는 지키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가을 하늘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경주에서 지금 딱 가기 좋은 가을 산책 명소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경주시 강동면. 잘 꾸며진 산책로가 반기는 곳.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정원 곳곳에 누군가 쉬어가길 기다리는 테이블과 의자들. 여긴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말 심신이 지친 요즘 힐링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이 푸르름이 아기자기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거기다 이 중간중간에요. 벤치가 있어요. 이쯤 되니까 이곳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뒤에 보이세요? 사장님이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계시던데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숲속 정원 카페고요.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꽃도 보시고 들리시죠, 지금?
풀벌레 소리. 예,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맛있는 음료도 드시고 쉬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정원이 아니라 카페라는 건데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정원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안에 이제 쉬실 수 있는 실내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가 카페예요? 네. 숨어 있어서 몰랐는데 저기구나. 우와, 이 드넓은 정원은 바로 카페 손님들을 위한 공간. 여느 카페와 다름없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산책은 무료 서비스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넓은 창을 통해 사계절 달라지는 정원의 모습을 그림처럼 즐길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원이 있는 카페를 열게 되신 거예요? 특별히 거창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10여 년 동안 커피 업종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그런 공간들이 이런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무엇을 한다면 이런 자연이 주는 위로가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0평 규모의 정원 곳곳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식물원 같은 느낌의 별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내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연 속에서 이 짧은 가을을 느긋하고 깊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정원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뻤지만요.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조명부터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까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다행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는 뭐 감사할 따름이죠. 얼마 전에는 80대 노부부가 오셨는데 이렇게 두 손 꼭 잡으시고 산책하시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매장으로 연락을 주셔서 동영상까지 직접 손수 만드신 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눈앞에 보이는 정원이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산책하는 즐거움도 크지만요.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즐기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여행을 온 듯한 설렘까지 더해주네요. 이 실내에서 마실 때랑요, 이 정원에서 마시는 느낌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가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야외에서 차 마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산책 명소 두 번째. 이제 곧 황금빛으로 일렁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황금빛 들판으로 변하겠죠? 오늘 가을 산책 두 번째 명소는요, 바로 눈은 당연히 아니고요. 바로 진짜 가을 산책 명소는 저기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고목이 이곳에 쌓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곳.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경주의 숨은 피크닉 명소이자 웨딩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인 진평왕릉입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과 함께 또 따뜻한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가을이 왔으면 가을 여자 분위기 좀 내줘야죠. 그죠? 감독님, 잔잔한 가을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예쁘게, 분위기 있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조용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진평왕릉. 왕릉이라기보다는 아담한 숲의 느낌이라 피크닉 장소로도 인기인데요. 최송아 리포터도 모처럼 혼자만의 가을 소풍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진평왕릉을 보고 있으면서요. 시원한 바람까지 맞으니까 정말 가을은 능링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능링요? 능링 모르세요? 능에 사는 힐링. 또 이게 제대로 된 힐링을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때 꿈이 화가였잖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산책을 즐기거나 풍경 속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야외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가을의 공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최송아 리포터의 가을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짜잔! 완성했습니다. 역시 이 아름다운 풍경은요, 그림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자, 봄처럼 짧아진 가을이잖아요. 이 걷기 좋은 날씨, 이 아름다운 풍경 금방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느껴보실까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지겠죠? 경주 가을 산책 명소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면 치아 사이에 쫀득함이 배어나고 입안 가득 은은한 향이 번지겠죠? 상상만으로 몸이 뜨거워지는 전주 우족탕입니다. 우족탕은 근데 좀 목숨과도 같으죠. 삶의 터전이고 내 목숨이라고 마찬가지. 항상 자신이 떳떳하고 남 부끄럽지 않고.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한우로 끓여낸 전주 우족탕. 특별한 날을 즐기는 전주 사람들의 보양식이었습니다. 전주 우족탕이 언제부터 태어나 자리를 잡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주 사람들은 대략 1960년 즈음부터 기억합니다. 설렁탕은 우족탕만 있었었어. 그 접대를 할 적에 좋은 음식을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정말 고급 음식이었어요. 우족탕의 주인공은 의외로 소의 발이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군요. 부위별로 손질된 소머리를 오래 삶아내죠. 이게 익혀서 나가는 시간까지 하면 4시간 내지 5시간. 완전 익기까지. 우족탕은 그냥 고기만 넣고 머릿고기만 넣고도 해가지고 그게 우족탕이었거든. 그 또 항의가 많았었죠. 왜 우족탕에 우족이 없느냐. 뭐 이게 머릿고기지 머리탕이지 무슨 우족이. 손님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뭐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족을 넣기 시작한 거고. 전주의 우족탕은 원래 소머리를 이용한 음식이었다네요. 소머리를 쪼개서 삶아 끓여낸 탕이었는데 이름 때문에 오히려 내용물이 변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울 때부터 이 골목을 많이 다녔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서로 시장, 약강다리, 과일이나 채소, 과일, 채소 그런 거. 그 장이 열렸던 자리가 약강다리. 금암동 노송천 주변은 예전에 약강다리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에 과일과 채소를 도매하는 큰 시장이 있었고 당연히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 거리가 그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번화한 거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도축장도 있고 그래서 우족탕집도 많고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대요. 근데 이제 만들기가 워낙 번거롭고 힘이 드니까 채집만 남고 많이 없어졌나 봐요.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니까 장남이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뭐 직업도 뚜렷지 않고 그래서 이걸 아버지가 권하더라고. 그래서 장남아버지는 이거 해도 괜찮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터미널 근방에 생각을 하시고 약강에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이 집을 얻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당시엔 고급 음식이라 주방 일에 대한 인식이 꽤 괜찮았답니다. 뼈와 고기 손질부터 일을 차분히 배우기 시작했죠. 상당히 위험하겠는데요? 많이 위험합니다. 그 전에 이거 손 한번 다쳐가지고 이게 안 구부러져요. 장은혜 집에서 제가 18년 동안 있다가 장사가 좀 덜 되니까 나 그만하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제가 여기서 물려받아서 제가 세를 내고 작은 가게를 제가 할 테니까 저한테 주시오 해가지고 우족탕 간판을 달아가지고 시작한 거죠.
냄새. 역시 꼼꼼한 냄새. 그죠? 꼼꼼한 냄새인데 기분 좋은 꼬릿꼬릿한 냄새. 네. 이 냄새가 나야지 진짜죠. 고기 단백질의 구수하고 진한 향이 가게 안에 가득 차면 어느덧 점심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백이 이 맛을 안다는 건 전주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랜 단골이 많은 것도 당연하겠죠. 개하는 맛으로. 옛날도 그대로야. 여자들은 애기나 뭐 배기 찾고 못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꼭 돌잔치도 여기서 할 정도로 그 정도 되겠으니까 그 애들이 21살 먹고 19살 먹고. 이분은 3대째 단골이시라네요. 대를 위해서 오셔. 할아버지가 손잡고 온 손주가 장가를 가서 마누라를 데리고 오고 며느리가 우족탕 먹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서 이 국물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고 떼를 쓰니까 국물을 사다 날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놈이 지금 커가지고 벌써 고등학교 다녀. 손님이 3대째 대를 잇는 동안 우족탕 집에서도 3대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건 4년이 됐네요.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아마 알 건데 그냥 어렸을 때 서빙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바쁘면 도와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서빙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가게 일이라는 게. 부부가 큰 병에 걸려 투병할 때도 운영이 어려워 이전을 고민할 때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낸 건 어머니였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고 묵묵하게 말이죠. 360일 쉬는 날 없어요. 명절날도 해요. 안식구의 고집. 하루라도 쉬자. 옛날에도 안 쉬었는데 와가지고 택시 타고 와갖고 문 닫아버리면 그 사람 실망이 어쩌겠느냐. 약속이잖아. 나는 하루 쉬고서 안 쉬어. 아 미치겠어. 좀 쉬고 싶은데. 이건 책임감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 하루도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시간에 문 열고 그 시간에 문 닫고 그 집을 가면 그 시간에 꼭 사람이 있더라. 우족탕집 주방장과 결혼하면 나쁘진 않겠다 싶었다는데 총각 주방장이야말로 최고의 신부를 만났던 거죠. 음식을 하는 것을 좋아해야 음식점을 해요. 그래야 음식도 맛있고 그래요. 좋아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소머리 손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접 합니다. 보세요. 특이하게 그 소 머리를 우설, 우리 손바닥의 거친 부분으로 이렇게 좀 닦아내시는데 저게 이제 뭐 수세미라든가 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좀 거칠게 닦아버리면 거기에 묻어있는 맛있는 것까지도 다 닦여 나가버릴 수가 있는데 불순물만 우설에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있던 우설, 혓바닥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거기에서 불순물만 쫙 빠져나가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먹었을 때는 사실 소혓바닥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저런 용도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재료를 국내산만 쓰는데 그거를 가마솥에서 끓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딱 순서가 있다 그래요. 네. 우설이 2시간, 네. 그다음에 입 언저리 그 근육살, 그다음에 눈 주위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꺼내신다고 해요. 소가 일두백미라 그래가지고 네. 소 한 마리에 100가지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조뿐만 아니라 소 머리, 사태, 양지, 뭐 뼈면뼈, 사거리. 진짜 사골 국물 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전주 우족탕을 저 탕 한 그릇 안에 소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고집, 일단은 고집이고 한우만 쓰려고 하는 거 고집이고 맛이 다르죠. 특유의 향이 있어요. 저 식감을 잃지 않으시려고 적당하게 저 토렴해 주시는 저 포인트. 그러니까 씹었을 때 저걸 끓이거나 찌거나 해버리면 그 수육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식감이, 쫀득한 식감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우족, 한우를 써가지고 우족탕만 끓인다면 이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는 될 수 있으나
보통 보편화시킬 수 있는 요리는 아니거든요.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각 부위에서 나올 수 있는 온갖 맛있는 맛을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TV도 나가고 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잘 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조그맣게 가게를 시작했을 때 손님이 없어서 정말 엄마가 새벽 1~2시까지 해가지고 다음날 갈 때 용돈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포기 안 하고 사시려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울면 뭐예요? 열심히 뭔가 헤쳐나갈 연구를 해야죠. 저는 더 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가게를 해요. 한우를 고집한다는 것은 우족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몇 년 터득한 노하우가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느끼고 이렇게 고객과 만나면서 음식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탄생된 메뉴가 전주 쪽 우족탕 같아요. 나는 안 알려주고 싶어. 어떤 사람들한테도. 이 음식 만든다고 하면 나 반대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시켜. 이거 같이 공정 많은 게 없어. 제대로 하자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흉내만 내려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대로 끓여낸 한우 우족탕, 셰프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첫 번째로 우족탕 하면 생각나는 건 쫄깃쫄깃 쫀득한 곰탕이랑 설렁탕, 뭐 도가니탕 있지만 부위별로 국물 내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재료에 따라서 서울 쪽이나 이쪽 가면은 또 설렁탕이 또 많이 나오고 나주에서 나오는 나주곰탕이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전주에서는 덕주장이 전주에 있을 때요. 그래서 소를 잡으면 여기에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머리와 우족을 가지고 우족탕을 끓이는 게 이게 전주만의 역사가 또 된 것도 같아요. 설렁탕의 사골 육수의 그 맛하고 나주곰탕의 그 깔끔한 맛과 그게 같이 합쳐지면서 장점만 모아놓은 곰탕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족은 우적우적 먹어야 제맛이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전주 오면 이 우족탕은 진짜 꼭 드시고 가봐야 되겠네요. 너무 훌륭하네요. 우족탕과 같은 고기 국물은 입맛에 따라 깍두기나 국수를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요. 여기선 철 따라 별미김치도 맛볼 수 있죠. 스페인에 가면 또 대파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네. 칼국이라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냥 좀 별미네요. 대파의 뿌리 하나에도 여러 가지 맛이 나거든요. 하얀 부분은 단맛이 나고 또 뭐 삶거나 할 때는 파란 부분을 또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걸 또 우족탕하고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또 잘 어울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전주 저는 집이 가까우면 날마다 와서 먹고 싶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끓인 이거를. 우와, 수육이다. 이렇게 푸짐하게.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이 곰탕을 먹다가 옆에 테이블에서 수육곰탕, 수육 시켜서 먹으신 분들 보면 내가 나중에 돈 벌면 꼭 수육 시켜 먹어야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부위별로 삶는 시간을 달리하고 상에 내기 전 적절한 온도로 토렴하고 따뜻한 옹기 그릇으로 온도까지 지켜내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통 김치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 대파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대파김치와 함께 이렇게 해서 저는 배추김치에다 먹어요. 붉은색의 고기를 삶아 먹을 때 가장 좋은 영양소를 적합하게 우리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름기도 제거가 되고 소화가 잘 되게 부들부들해지면서 치아가 약한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먹어도 좋은 음식이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오키나와나 그쪽에 가면은 고기를 직접 이렇게 불에 구워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수육으로 해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향토 음식이잖아요. 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부르는 이름도 많고 이런 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외국인들도 보면 그 소
대해서는 다 우호적이잖아. 다 좋아하고. 그런데 이 다양한 부위의 맛을 선보여 준다면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귀한 재료를 여럿이 넉넉히 나누고자 했던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탕. 전주 사람들의 소울푸드 탕을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우족탕이 아닐까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우 우족탕을 끓이는 부부가 있어 전주 사람들은 오늘도 든든합니다. 이 우족탕 장사는 제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활이면서 내 활력 쏘고 내 생명이잖아요. 내 자부를 갖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내 힘 닿는 데까지. 하루가 지치고 힘들 때 뜨끈한 우족탕 한 그릇 어떠세요? 오랜 세월 삶을 다해 우려낸 진심이 여러분을 위로할 겁니다. 우리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목가구. 이 전통 가구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와 함께 34년 외길을 걸어온 나주의 소목장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 다시면.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입니다. 문화재 수리까지 가능한 추현 소목장. 그런데 나무와 관련된 직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직종이 있죠.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조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대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옥 건축 양식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을 대목장이라고 하고, 소목장은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 집기들을 만드는 사람을 소목장이라고 칭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라져가는 전통 가구. 추현 소목장은 전통 기법 그대로 가구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전통 가구를 접하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공고였는데 목형이라고 하는 기계의 주물을 만드는 형을 트는 걸 목형이라고 하는데, 그 목형 만드는 그 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목공예를 기능훈련 학생으로 3년 동안 실기만 했던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좋아서 시작한 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무와 부대껴 살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참종나무입니다. 이 나무 잎사귀로 부각도 하고 나물도 하는 나무인데 물에 아주 강한 나무예요. 참종나무는 우리 전통 가구의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결이 곱고 쉽게 변형되지 않아서 가구재로 최고랍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꺼내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나무는 껍질이 살아있고 이 나무는 껍질이 벗어져 있고 여기는 이 나무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나무가 갈라졌을 때 이러한 부분을 피해가지고 제재를 해서 목가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구로 만들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숙성시킨 나무를 자른 뒤 또 한 번 숙성을 시키고요. 숙성이 잘 된 나무를 골라 제재를 하고 말려줍니다. 여기가 건조실인데요. 기간을 얼마를 두는 게 아니고 나무를 두어서 이 나무에 그 숨어있는 함수를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탁탁 때려서 맑은 소리가 났을 때 이 나무는 건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가 돼야지만이 뒤틀림이나 변형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같은 종의 나무라도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고 관찰을 해야만 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연구하는 일도 소목장의 일입니다. 나무에 대한 본질, 그것을 꿰뚫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은 틀어지거나 터지거나, 이건 나무의 본성이죠. 이건 목수가 뛰어나다고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배려,
또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또 자세, 어떤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지만이 좋은 작품하고 귀결되는 것이고. 추현 소목장의 작품 한번 볼까요? 투박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멋이 살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구인가요? 이 목가구는 제가 만들고 있는 전통 버선장인데요. 느티나무로 되어 있고요. 짜맞춤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결국법들은 단순하게 하나로 엮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전통 가구의 특징은 이 결구법인데요. 쉽게 말해 목재에 홈을 만들어 짜 맞추는 겁니다. 이 장부 맞춤은 벌림세기 장부 맞춤인데요. 톱을 넣어가지고 세기를 박아서 벌려버리면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가구들은 본드나 쇠못을 사용해서 그 구조적인 힘을 지탱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다시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전통 기법은 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벌리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악교나 이런 불의 접착제의 힘을 얻어가지고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튼실한 가구가 되는 것이죠. 결구법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나무의 특성, 디자인, 결합 방식에 따라 결구법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에 맞는 결구법을 선택해서 가구를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대패질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과정인 거예요? 대패질을 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패집 바닥을 평탄하게 맞춰야지 평탄하게 깎아지는 거잖아요. 제재를 한 뒤에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반반하고 매끈한 나무가 되도록 대패를 이용해 세심하게 깎아줍니다.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요? 접시라고 그러니까 접시 받침의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패 작업을 마친 뒤에는 끈을 이용해 잠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쪽에서 대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못이요? 철못이 아니고요. 대나무 못입니다. 대나무 못이요? 네네네. 철못은 녹이 생기잖아요. 대나무 못은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패질을 하더라도 또 나중에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못을 박는 것이고 쇠못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서 힘을 훨씬 더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 전통 가구는 결구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불가피한 부위에만 대나무 못과 접착제를 사용하는데요. 이 작은 대나무 못 하나도 직접 깎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접착제도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소 뼈나 그다음에 소의 가죽 또 이 민어 불에는 말 그대로 불에예요. 불에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두 재료를 끓이면 접착제가 되는 것이죠. 끓이고 녹이고 섞고 접착제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통을 지키겠다는 게 추현 소목장의 신념입니다. 이 작은 가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못까지 다 박았습니다. 대못의 어떤 인장력과 악교의 접착력이 더해서 훨씬 더 강한 접착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굳으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튼튼해 보이죠? 추현 소목장을 찾아온 손님. 안방에 쓸 장식장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만드는 방법 좀 배우러 왔습니다. 추현 소목장은 전통 가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래 써도 변하지 않고 튼튼한 전통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쪽은 호도나무고요. 아예 지금 문양낸 것은 참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가구는 아니지만 전통 기법을 현대 가구에 접목시킵니다.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목가구. 그래서 더욱 잊혀지면 안 되겠죠. 나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의 매력은 나무가 재질이 좋으면 저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목가구를 만드는 것도 뭐 자연이 하는 것처럼의 어떤 유리한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공을 하느냐, 이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가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고, 제가 만족할 정도의 작품을 한 점이라도 남길 수 있다면,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고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전통 가구에는 추현 소목장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무와 하나 되어가는 추현 소목장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